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단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동사의 특성에 따라 문장의 형태를 분류할 때 원어민들은 대체로 SVA, SVC, SVO, 주어 동사 부사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주어 동사 뒤에 이어지는 말에 초점을 두어 설명합니다. 반면에 아시아권의 비원어민들은 대체로 우리와 비슷하게 문장을 5가지 형식으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비원어민으로서 영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때, 특히 영어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할 때 5가지 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꼭 알아야만 하는 문법 포인트를 5형식 체계로 분류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5형식은 영어 문장을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도구일 뿐 확립된 법칙이 아니고 5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장도 아주 많기 때문에 몇 형식인지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되고 What comes next? 즉 주어 동사 다음에 무엇이 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죠. 문장의 5형식은 동사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우선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사는 1형식 동사로 목적어가 필요 없고 따라서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타동사는 3, 4, 5형식 동사로 목적어가 필요하고 수동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사가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실제로 동사가 하는 역할을 파악하고 뒤에 어떤 말들이 연결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만든 예문들은 의미상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뒤에 이어지는 형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쉽도록 단순한 예문으로 만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형식. 1형식 동사는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지만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수식어 여러 개를 붙였을 때는 대체로 방법, 장소, 시간 순으로 씁니다. 수식어는 생략해도 완전한 의미 단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ry runs에서 run은 자동사로서 스스로 완전한 의미 단위가 되므로 수식어는 생략해도 됩니다. 반면에 she lives in 수원에서 live는 뒤에 장소가 없으면 완전한 의미 단위가 되지 못하므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필수 부사구로 보고 두 문장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시죠. 1번 come은 자동사이므로 뒤에 수원이라는 명사가 바로 올 수 없고 전치사를 넣어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2번 go는 자동사이므로 바로 명사가 올 수 없고 전치사가 있어야 하지만 이때 home은 집으로 하는 부사이므로 전치사 to를 쓰면 의미가 중복되므로 전치사 없이 바로 씁니다. 3번 occur은 자동사이므로 수동 형태 is occurred는 안되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occurres가 정답입니다. 4번 believe는 타동사이고 주어 is이 믿는다는 것은 의미가 통하지 않으므로 수동 형태인 was believed가 답입니다. 4번 arrive는 자동사이므로 수동 형태는 안되고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므로 arrive가 정답입니다. 5번 seem 역시 자동사이므로 수동 형태는 안되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seems가 정답입니다. 다음 2형식. 2형식 동사는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 준다고 해서 linking verb라고 합니다.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말로 명사와 형용사를 쓰고 수식어 역할만 하는 부사는 보어로 쓸 수 없습니다. 명사는 주어의 신분이나 지위를,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비동사와 become 동사는 명사, 형용사를 보어로 쓰지만 나머지 동사들은 대부분 형용사만 보어로 씁니다. 예를 들어 He looks happy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라고 해석되어 부사 happy가 동사 look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look은 2형식 감각동사로 주어와 보어를 연결하는 연결동사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보어 happy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시죠. 1번 동사 went는 자동사이므로 부사 badly가 동사를 수식하는 것 같지만 나쁘게 달리다 라는 말은 어색한 말이고 went bad가 되면 상하다 라는 의미가 되므로 이때 go의 과거 went는 2형식 변화동사로 형용사 보어 bad가 정답입니다. 2번 remain은 상태를 나타내는 2형식 연결동사로 쓰였으므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보어 silent가 정답입니다. 3번 feel은 감각동사이고 주어의 느낌을
동작을 나타내므로 형용사 보호 soft가 정답입니다. 4번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적 보호자리므로 역시 형용사 soft가 정답입니다. 5번 비교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as 원급 as 안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둘 다 쓸 수 있지만 as를 생각해보면 동사 seems의 보호자리므로 형용사 nice가 정답입니다. 6번도 as를 생각해보면 동사 spoke를 수식하는 부사가 정답입니다. 다음 삼형식. 삼형식 동사는 동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직접 목적어가 하나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동작을 나타낼 때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주로 긍정적, 미래지향적 동사들이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주로 부정적, 과거지향적 동사들입니다. 둘 다 취하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1, 2, 3 동사들은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시죠. 1번 want는 미래지향적 동사이므로 to 부정사가 정답입니다. 2번 mind는 꺼리다 라는 부정적인 뜻이므로 동명사가 정답입니다. 3번 forget 다음은 우산을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말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의미하므로 to 부정사가 정답이고 4번 forgot 다음은 IU를 전에 만났던 것을 잊어버렸다 라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의미하므로 동명사가 정답입니다. 5번 consider는 쇼핑하러 갈 생각이라는 미래를 의미하지만 동명사가 정답이고 6번 refuse는 거절하다 라는 부정적인 뜻이지만 to 부정사가 정답입니다. 5번이나 6번과 같이 의미상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동사들이 오히려 시험에 잘 나오므로 구별해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 전치사가 있어야 하지만 타동사는 전치사가 없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달리 우리말은 뒤에 조사가 붙어 있어서 영어의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의미상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은 타동사를 시험에 많이 출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nter into 같이 우리말 의미상 어디로 들어가다와 같이 전치사가 들어갈 것 같지만 enter는 go into의 의미로 타동사 안에 이미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 전치사를 또 쓰면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into를 쓰면 안 됩니다. 또한 자동사와 타동사의 형태가 비슷한 동사들은 고등학교 내신과 공무원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형태가 비슷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이고 전치사가 바로 이어지면 자동사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시죠. 1번 Mary는 누구랑 결혼하다 라고 해석되므로 with라는 전치사를 써야 할 것 같지만 타동사이므로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2번 discuss 역시 무엇에 대해 토론하다 라고 해석되지만 전치사가 필요 없는 타동사입니다. 3번 handle은 다루다 라는 타동사이므로 with라는 전치사는 필요 없습니다. 4번 speak은 자동사이므로 뒤에 전치사 to가 필요하지만 tell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5번 lay는 자동사 현재와 타동사가 과거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형태만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고 전치사가 이어지므로 자동사 과거형 lay가 정답입니다. 6번 역시 뒤에 목적어가 있으므로 타동사 raising이 정답입니다. 다음 사형식. 사형식 수요동사는 목적어 2개가 필요한데 주는 동작의 직접 대상인 직접 목적어는 주로 사물이고 직접 목적어를 받는 간접 목적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My mom made me cake 에서 동사 made의 직접 목적어는 cake이고 이것을 받는 사람은 me입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어순을 바꾸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 for, of를 붙이는데 두 문장의 의미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동사들은 간목 앞에 to를 쓰므로 for와 of를 쓰는 동사들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죠. 1번 동사 sent는 사형식 동사이고 간접 목적어 사람을 먼저 써야 하므로 me text가 정답입니다. 2번 동사 give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3번 buy는 간접 목적어 앞에 for를 4번 ask는 간접 목적어 앞에 of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5형식 타동사는 목적어의 신분, 상태, 동작을 나타내는 목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므로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목적 보호가 명사면 목적어의 신분이나 지위를,
형용사면 목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목적 보호에 동작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러나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직접 보고 듣는다는 의미로 목적 보호 자리에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make, have, let 같은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므로 명령문처럼 목적 보호 자리에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help는 그 중간 성격으로 원형 부정사와 to 부정사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역동사는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행동을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동사라고 해서 원어민들은 causative verb라고 하는데, 오형식 동사들 중 많은 동사들이 어느 정도 목적어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동사들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원인 동사라고 통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시죠. 1번 watch는 지각동사이므로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가 정답입니다. 2번 had는 사역동사이므로 원형 부정사가 정답입니다. 3번 told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고, 4번 got은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씁니다. 5번 help는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to 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목적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를, 수동 관계면 과거 분사를 씁니다. 두 개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주어 수로 관계로 보고, 1번처럼 목적어 탐이 부른다처럼 능동 관계면 현재 분사, 2번처럼 my name이 부른다가 아니라 my name이 불려진다처럼 수동 관계면 과거 분사를 씁니다. 문제를 풀어보시죠. 1번 지각동사 heard의 목적어 baby가 사람이고 목적 보호 cry의 행위 주체이므로 능동 의미인 원형과 현재 분사 둘 다 가능합니다. 2번 동사 get의 목적어 homework가 사물이고 목적 보호 do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고 뒤에 do의 목적어도 없으므로 수동 의미인 과거 분사가 정답입니다. 3번 동사 make의 목적어 myself가 understand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뒤에 understand의 목적어도 없으므로 수동 의미인 과거 분사가 정답입니다. 4번 동사 keep의 목적어 body가 사물이고 목적 보호의 행위 주체도 되지 못하고 relax의 목적어도 없으므로 수동 의미인 과거 분사가 정답입니다. 5번 지각동사 so의 목적어 boy가 사람이지만 남을 다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친 것이므로 수동 형태인 과거 분사가 정답입니다. 6번 사역동사 had의 목적어 political enemies가 사람이지만 목적어가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당하는 대상이므로 수동 형태인 과거 분사가 정답입니다. 5번, 6번과 같이 목적어가 사람이라고 항상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은 아니므로 능동, 수동 문제를 풀 때는 뒤에 목적어가 오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동사 뒤에 어떤 것이 따라오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표만 잘 외워도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표를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